이쯤 되면 미중 무역 전쟁과 지수 리밸런싱 말고 또 다른 악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을 떠날까요? 대한민국 이대로 망하는 것일까요?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매도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앞으로 한국 증시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또한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한국 시장을 매도하고 떠날 거라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은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미리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서 자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한국 주식을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겠죠. 즉 외국인은 앞으로 한국 증시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떠난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 끝났네요.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재미없습니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수치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증시 하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지금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구체적인 이유를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게끔 알차게 꾸며드리겠습니다. 알차게. 첫 번째, 모두 아시는 MSCI EM 지수 리밸런싱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입니다. 이 둘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MSCI EM 지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EM은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 시장을 말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1986년 인수한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작성해서 발표한 지수입니다. MSCI 지수에는 MSCI 신흥국 EM 지수, MSCI 선진국 지수 등등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MSCI EM 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단순히 숫자 노름이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MSCI 지수 자체는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MSCI EM 지수에서 중국 투자 비중을 1% 늘렸다고 발표하면 다른 글로벌 펀드도 이를 따라서 중국 투자를 우르르 1%씩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MSCI 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MSCI EM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는 1조 9천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만약에 MSCI EM 지수에서 한국 투자 비중을 1% 줄이게 되면 한국 증시 자체에서 글로벌 펀드 자금 1조 9천억 달러의 1%인 190억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화로 따지면 20조 되나요? MSCI는 2017년 6월 중국 A주를 EM지수 편입 확정 지은 뒤 중국 A주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참고로 중국 A주는 본토 주식을 말합니다. 2018년 5월 1차 편입 당시 중국 A주를 비중 2.5%까지 늘렸고 같은 해 8월 2차 부분 편입으로 추가 2.5%를 편입했습니다. 2018년까지 중국 A주 비중을 5%까지 늘린 셈입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A주 편입 비중을 종전 5%에서 10%로 늘렸고 8월에는 10%에서 1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11월 달에는 15%에서 20%로 추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퍼센트는 MSCI EM 지수에서 차지하는 중국 A주의 비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MSCI에서 중국 A주를 편입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 타겟을 기준으로 실제 편입한 비중을 말합니다. 즉 중국 A주에 대해 MSCI가 애초에 편입하려고 했던 규모 대비 지금은 20% 수준밖에 편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2020년, 2021년에도 MSCI에서 중국 A주의 비중을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됩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26일 기준으로 MSCI EM 지수 리밸런싱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인은 그만 팔고 한국 증시로 다시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 수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짜잔! 오잉? 이상하네요. 11월 26일 지수 리밸런싱이 끝난 이후 외인은 계속해서 날마다 1000억 이상 매도하는 중입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MSCI EM 지수 리밸런싱 말고 또 다른 악재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2019년 5월, 8월 지수 리밸런싱이 끝난 직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 당시 외국인 수급과 주가의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거 MSCI EM 지수 리밸런싱 전후로 코스피 시장의 수급, 코스피 지수, 미국 S&P 500 지수 이 3가지를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수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집중의 박수 3번. 짝짝짝.
먼저 2019년 1차 리밸런싱이 이뤄진 5월달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약 2조 5천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참고로 어떤 분이 댓글로 외국인은 원래 한국 시장을 계속 파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한국 증시를 약 7조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데 혹은 매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자본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거나 팔지는 않습니다. 다시 5월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왜 이렇게 한국 시장을 패대기 쳤을까요? 기본적으로 5월달 리밸런싱 이슈도 있었고 5월 10일 북은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거라 봅니다. 아시죠?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증시 악재는 바로 죄송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MSCI EM 지수 리밸런싱이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때 미중 고위급 회담은 결렬되면서 증시에 더더욱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5월달 주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중 고위급 회담 파토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큰 악재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6월달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MSCI EM 지수 리밸런싱 이슈가 끝났고 6월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형과 시진핑이 관계 회복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 2차 리밸런싱이 이뤄진 8월달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약 2조 3천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5월달과 비슷한 규모를 팔아치웠습니다. 참고로 5월과 8월 사이, 즉 6월부터 7월까지는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약 2조 8천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들은 셀 코리아만 하지 않아요. 바이 코리아도 합니다. 굿바이가 아니라 산다는 바이요, 바이바이. 다시 8월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은 왜 이렇게 한국 시장을 패대기 쳤을까요? 당연히 8월 말 리밸런싱 이슈가 기본적인 악재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MSCI EM 지수 리밸런싱이 이뤄지는 8월 말까지 글로벌 증시 자금은 한국 시장 비중을 줄여서 중국 A주에 편입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때에도 역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가 작용했습니다. 당시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이런 말을 했죠. 9월 1일을 기해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한국과 미국 증시는 쭉 하락하면서 8월 내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9월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죠. 무언가 두 가지 우연이 겹치고 있습니다. 왜 하필 MSCI EM 지수 리밸런싱에 맞춰서 미중 무역 전쟁 악재는 왜 계속해서 터질까요? 왜 하필 MSCI EM 지수 리밸런싱이 끝나면 미중 무역 전쟁 악재는 해소되면서 증시는 반등하는 것일까요? 너무 흔들었네요.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것에 맞춰 악재를 터뜨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미중 무역 전쟁과 지수 리밸런싱 악재는 일시적 악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수 리밸런싱 악재는 딱 그 한 달에만 국한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터졌다가 해소됐다가 터졌다가 해소됐다가 끊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19년 3차 리밸런싱이 이뤄진 11월 달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약 3조 1천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꽤 크네요. 참고로 2차 리밸런싱과 3차 리밸런싱이 이루어진 사이 기간인 9월, 10월 두 달 동안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약 1조 4천억 정도 패대기 쳤습니다. 이상합니다. 8월 지수 리밸런싱이 끝난 이후에도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되면서 이게 11월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8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은 꾸준히 한국 증시를 떠났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이대로 외국인은 한국 시장을 떠날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쯤 되면 미중 무역 전쟁과 지수 리밸런싱 말고 또 다른 악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지금부터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 세 번째 이유와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우디 석유 국영기업 아람코가 12월쯤 사우디 국내 증권거래소 타다올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아람코의 상장을 준비하면서 자체 추산한 기업 가치는 2조 달러이며 시장에서는 1.5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람코는 사우디 왕실에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S-오일의 지분 63%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아람코의 상장이 왜 한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까요? 아람코 상장과 관련하여
이 데일리에서 발표한 기사가 있습니다. 아람코가 상장되면 MSCI EM 지수 일부분에 편입될 것이고 마치 이것은 중국 A주의 비중이 확대됐던 사례처럼 글로벌 펀드의 한국 증시 비중 축소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아람코 상장으로 인하여 9천억 정도의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람코가 12월에 상장된다면 대략 내년 1월쯤 MSCI EM 지수에 편입될 거라 봅니다. 운이 좋지 않으면 내년 1월까지 이 악재를 울거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악재는 바로 한국 기업의 낮아진 실적 전망치입니다. 오잉? 무슨 말이냐 블랙? 이미 한국 기업 실적 개판이지 않냐? 이건 기본 아니냐? 솔직히 내년 한국 기업 실적 전망치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증권사의 2020년 전망은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같은 이유로 저의 전망도 믿지 말고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부 언론에서는 2020년 한국 기업의 실적 반등을 예상하고 있지만 또 어떤 언론에서는 어림없다. 여전히 한국 시장은 어렵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말하는 내용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19년 4분기와 2020년 실적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증시 대표 200 종목에 대하여 3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치인 35.5조 대비 32.5조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 이후 4분기 전망치는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9월 말에는 32.5조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11월 말에는 28.6조로 꽤 하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또 막상 4분기가 끝나면 실적이 더 감소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문제는 2020년입니다. 2019년 초만 해도 2020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217조로 예상했었는데 현재에는 164조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보고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실적 전망 하향으로 인하여 외국인이 떠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실적과 주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얼른 한국 주식을 팔고 외국인과 함께 떠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과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2020년 한국 증시 반등을 예상해왔습니다. 방금 공유드린 유안타 증권의 보고서에서도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1, 2, 3분기 영업이익 증감률이 플러스 17%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블라블라블라.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익 증감률에 플러스 전환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지나친 낙관은 경계하되 증감률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이익 증감률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섹터는 저도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수출 역시 계속 하락 중입니다. 11월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3% 하락하면서 12달째 하향 중입니다. 하지만 기사 제목에서 써 있듯이 내년 1분기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올해는 안 좋지만 내년에는 개선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링크 걸어드린 이 영상 이외에 저의 지난 과거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과도하게 미국 증시가 올라서 그랬을까요? 글로벌 펀드 자금이 이머징 마켓에 점점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8월달 MSCI EM 지수 리밸런싱 당시에는 이머징 마켓 전체에서 외국인이 이탈했었는데 지금 11월 달에는 이머징 마켓 전체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거라 봅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년에는 MSCI 중국 A주 편입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뉴스 띄워드리겠습니다. MSCI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MSCI 측은 앞서 3차 정기 개편 직후인 지난 27일 A주를 추가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해칭 수단 및 파생 상품에 대한 접근성 문제, A주의 짧은 결제 기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분간 지수 리밸런싱으로 인하여 한국 증시가 하락하는 일은 없겠네요. 이제 남은 악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신 분들은 너무 안전자산 투자에 힘쓰기보다는 그냥 현금 보유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나아 보입니다. 안전자산에 몰빵해버리면 혹시나 지수 상승이 나왔을 때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지수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할 기회도 나오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같이 외국인이 떠나는 시기에 역으로 매수하시거나
버티는 전략이 괜찮아 보이고 불안하신 분은 현금 들고 계셨다가 한국 기업의 실적 반등세가 확인되거나 혹은 미중 무역 합의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들어오는 게 나아 보입니다. 물론 한국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다른 쪽에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투자처는 많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영상으로 인사드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부동산, 환율, 주식, 금, 달러. 전 투머치 토커니까요.